지구 공동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의 내부가 비어 있고 그 속에는 우리의 지구의 모습과 유사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는 가설인데요. 지구의 양극인 남극과 북극에 지구의 내부로 통하는 입구가 존재를 하고 그곳을 통해 지구의 내부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지구 공동설은 18세기부터 이런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인기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믿기 힘든 가설이지만 놀랍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829년 노르웨이 어부였던 올랍 얀센과 아버지 옌슨 얀센은 자신들의 어로를 항해하며 북극해 주변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을 항해하던 중 마치 바닷물이 터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휩쓸리는 곳을 발견하는데 그곳을 통해 얀센 부자는 지구 속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얀센 부자가 우연히 들어간 지구 속 세계는 우리의 문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었으며 얀센 부자는 1829년부터 1831년까지 2년 반을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는 북극의 터널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돌아올 때는 남극의 터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 옌슨 얀센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올랍 얀센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지구 내부인들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는 인류뿐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외계인들이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 내부의 문명의 수도는 계곡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최첨단 도시였으며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에 최고 지도자를 만났는데 키가 3m에 달했다고 하며 평화롭고 인자하게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2m 50에서 3m에 달하는 거인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되었던 산스크리트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어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내부는 4분의 3이 육지였고 4분의 1이 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이 육지였지만 수많은 강과 호수가 존재합니다. 지구의 내부는 우리의 문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암과 불치병은 모두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발전된 의학 기술 덕분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조차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평균 수명이 600년에서 800년 정도였습니다. 지구의 내부였음에도 태양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구 내부의 하늘 한가운데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태양처럼 뜨겁게 빛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얗고 따뜻하게 빛으로 둘러싸인 공 모양의 형태였는데 전기장치를 이용한 것이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했습니다. 지구 내부의 모든 시설은 모두 자동화가 이루어진 환경이었으며 과일과 야채들은 공해가 전혀 없는 특수한 공간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곳에서 재배된 모든 과일과 야채는 지구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크고 싱싱했습니다. 지구 내부의 특별한 환경 탓인지 그곳의 사람들 역시 우리보다 덩치와 키가 훨씬 컸다고 했습니다. 동물, 과일, 식물,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보다 두세 배는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딸기는 지구의 사과만한 크기였고 참외는 수박만큼 컸으며 다른 야채들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구 내부의 과일과 야채는 크기뿐 아니라
지구에서 맛보던 것보다 훨씬 좋은 맛과 높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얀센은 이런 환경이 지구 내부의 사람들에게 월등한 신체와 높은 수명을 가지게 해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80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100세가 지나야 성인이라 인정을 받았으며 120세가 넘어서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그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경험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환경은 그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인성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며 보다 높은 인격적 성장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수평 이동은 물론 수직 상승과 하강이 가능한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것을 이용했고 마치 도로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바퀴가 없는 탈 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날씨 또한 완벽했는데 24시간마다 한 번씩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고 기온은 항상 일정했으며 전류자기장을 이용해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모양이지만 모두 다른 모양을 가진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명이 지구보다 약 3000년 정도 앞선 문명이라고 얀센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술과 과학, 기하학과 천문학을 깨우치고 있었고 지구 외부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지구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꿈만 같은 2년 반을 지냈던 얀센 부자는 다시 외부 지구로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도중 얀센은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여기저기 표류하던 얀센은 근처를 지나던 어선의 구조를 받게 되는데 자신이 지난 2년 반 동안 겪은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선장은 얀센에게 족쇄를 채웠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얀센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4년 8개월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지만 얀센의 어머니마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는 돌아왔지만 얀센은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한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시간은 흐르고 마음을 추스린 얀센은 한동안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구 내부에서 했던 경험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다시 그곳을 찾아가기로 얀센은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 날 얀센은 자신이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던 구스타프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구스타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항해에 필요한 자금과 도움을 부탁하려고 한 것인데요. 구스타프 아저씨는 얀센의 이야기를 상당히 흥미롭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얀센에게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얀센의 경험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얀센은 자신의 여정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지구 내부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스타프 아저씨의 신고로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온 관계자들이었고 얀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구금이 됩니다. 구금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은 구스타프로부터 서명되었고 얀센은 무려 28년이란 시간을 정신병원과 감옥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매번 자신의 경험이 진실이라 말했던 얀센은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계속해서 얀센은 자신은 정상이라 말을 했고 부당하게 자신을 감금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해보았지만 갇혀있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1862년 10월 17일 50살이 훌쩍 넘어서야 석방이 된 얀센은
다시 한번 어부의 삶을 살며 지내기로 합니다. 얀센은 자신의 배를 마련하고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매진하며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얀센은 노르웨이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을 향해 자신의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이때 얀센의 나이는 70대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조력자들을 만나며 지구 속 문명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 속 문명이 출간되자 지구 공동설이란 주제로 진실과 거짓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상상만으로는 지필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얀센은 28년의 감금 생활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얀센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올랍 얀센을 실제로 만나고 알고 지낸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얀센은 매우 반듯하고 높은 인격과 지능을 갖춘 성품이 좋은 신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얀센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자신이 했던 경험은 진실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지구 속 내부를 경험하고 온 사람은 얀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극의 나치 비밀기지와 히틀러 컨텐츠에서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던 인물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 해군을 이끌었던 리처드 버드 제독 역시 지구 속 내부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명망 높고 모두에게 존경받던 인물인 버드 제독에게는 분명 득보다 실이 많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해군 장교였던 리처드 버드 제독은 1926년 비행기로 북극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1929년엔 남극 상공을 비행하며 최초로 양극 지방을 비행했던 미국의 영웅이며 탐험가였습니다. 1947년 2월 북극 지방을 정찰하던 버드 제독은 북극점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북극점 지점 부근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지하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드 제독이 그곳을 향해 비행하자 비행기의 계기판과 나침반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눈앞에는 작은 산맥이 나타났습니다. 비행기의 나침반과 계기판은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비행기는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고 주위는 초록색 산과 계곡, 개울 같은 곳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주변은 온통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었으며 그곳엔 빛이 나고 있었지만 태양빛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버드 제독이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동 중인 코끼리 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버드 제독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지만 매머드가 분명했습니다. 외부 온도계는 섭씨 23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주위는 이미 얼음과 빙하는 사라지고 울창한 숲과 초원만이 그의 앞을 마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행하던 버드 제독은 불빛이 반짝거리는 도시에 들어서게 되는데 입으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의 조종기는 반응이 없었고 양 날개 옆으로 이상한 비행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들었습니다. 버드 제독이 타고 있던 비행기의 무전기를 통해 이내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다른 지역의 억양이 섞인 듯한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7분 안에 당신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버드 제독의 비행기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고 있었고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버드 제독은 키가 굉장히 큰 금발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들이 안내하는 건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아주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버드 제독은 지구 내부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고 회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구 내부 지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버드 제독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탐욕과 자연 파괴로 인해 지구는 엄청난 대격변과 재앙을 맞이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구는 그런 대환란의 시간을 겪은 후에 살아남은 자들로부터 서서히 지구는 다시 복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 내부의 존재들이 일정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와 같은 반복을 몇 번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이 사용되자 지구 내부 문명에선 훌루젤라드라고 하는 자신들의 비행물체를 외부로 내보냈고 지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도를 했으나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지구 내부의 지도자는 다시 한번 버드 제독에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가 외부의 지도자에게 전해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은 지구 내부에 들어설 때처럼 2대의 비행체에 에스코트를 받으며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버드 제독은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고 북극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진술하고 지구 내부 지도자의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버드 제독은 마치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미국 최고의 기밀부서와 의료팀으로부터 반복되는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순간을 자신의 비행일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성의 뜻으로 그의 비행일지는 압수되고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50년간 봉인되고 비밀 문서로 보관이 됩니다. 버드 제독의 북극 비행 탐험 일지는 1996년 기밀 해제가 되며 세상에 공개되고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버드 제독은 명예로운 군인이었고 미국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지구 공동설은 급격하게 힘을 얻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버드 제독의 비행일지 내용은 올랍 얀센의 지구 속 문명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했고 지구 내부로부터 전달받았던 메시지 또한 많은 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지지하는 세포 우주론의 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속이 꽉 차 있다면 지구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지구의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공동설을 처음 주장했던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는 지구의 내부는 비어있고 그 안엔 태양이 존재하며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땅속을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밝혀질 진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게 깊은 땅속을 파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한 가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발신되는 복잡한 수학적 암호로 이루어진 전파를 수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여러 번의 인공적인 전파를 수신받게 됐는데 발신지는 지구의 중심, 땅속으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에서부터 지표로 전파를 보내려면 수백 킬로미터에 가까운 지반과 안반을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현재의 우리의 기술로는 그런 전파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에선 잘못된 오류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얀센과 버드 제독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구 내부에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드 제독의 비행일지 마지막 부분의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긴 밤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나와 함께 죽지 않을 것이다. 북극의 긴 밤이 끝날 때 진실의 환한 햇살이 다시 비칠 것이다. 나는 극 너머의 땅, 미지의 중심을 보았다. 어떠신가요? 지구 내부엔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